서울의 추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치듯 정민의 가슴에 차가운 칼날이 꽂혔다. 야, 쓸모없는 레즈비언 아빠. 내가 뭔데 여기서 까불어. 교내 카페에서 터져나온 웃음소리가 정민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커피 잔을 쥐고 있었다. 대학생들이 모여 앉아 그녀를 가리키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민은 톰보이 스타일의 짧은 머리와 헐거운 청바지 차림으로 늘 잡바처럼 보인다고 놀림받았다. 하지만 그 별명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려 애썼지만 결국 소문이 퍼졌다. 그날 그녀의 연구 노트가 누군가에 의해 훔쳐져 캠퍼스 게시판에 붙여진 것이다. 정민이는 여자를 좋아해? 하하, 레즈비언 아빠래. 정민은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4학년, 그녀는 천재였다. 밤새워 연구한 양자 컴퓨팅 논문이 국제학회에서 주목받았지만 학교에서는 그런 그녀를 이상한 놈으로 취급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고였다. 왜 나만 이렇게. 그녀의 속마음이 속삭였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민 씨. 나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당신의 연구에 관심이 있어요. 그 목소리는 영어로 흘러나왔다. 정민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나사. 그녀를. 이건 꿈인가? 그날 밤 정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작은 원룸에서 책상 위에 쌓인 논문 더미를 바라보았다. 고아원 시절부터 과학이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녀를 버렸다. 너 같은 딸은 필요 없어. 그 말은 아직도 가슴에 새겨져 있었다. 동성애를 깨달은 건 고등학교 때였다. 여자친구를 사귀려다 발각되어 학교에서 쫓겨날 뻔했다. 그 후 그녀는 스스로를 잡바처럼 강하게 키웠다. 남자처럼 행동하면 숨길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대학에 와서 만난 정아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정아는 같은 과 후배였다. 긴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 한국 전통 한복을 좋아하는 그녀는 정민의 반대편 같았다. 처음 만난 건 도서관에서였다. 선배, 이 책 빌려주실래요? 정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그날부터 그들은 함께 공부했다. 정민은 정아의 눈빛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다. 너도 나처럼. 하지만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특히 보수적인 대학 캠퍼스에서. 다음 날 정민은 나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당신의 양자 암호화 연구가 혁신적입니다. 인터뷰를 제안합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학교에서 조롱받는 그녀가? 하지만 기쁨도 잠시, 캠퍼스에서 또 소란이 일어났다. 누군가 그녀의 사물함에 레즈비언 아빠, 꺼져, 라는 쪽지를 붙여놓았다. 정민은 울분을 삼키며 연구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정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선배, 괜찮아요. 정아의 손이 정민의 어깨를 감쌌다. 그 따뜻함에 정민의 눈물이 터졌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날 저녁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정아의 손이 정민의 손을 잡았다. 선배, 나 선배 좋아해요. 그냥 친구 이상으로 정민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정아야.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칠 수 없어. 하지만 정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선배가 어떤 사람이든 나한테는 최고예요. 그 순간 그들의 입술이 스쳤다. 첫 키스였다. 서울의 불빛 아래 두 여자의 사랑이 싹텄다. 하지만 이 사랑은 곧 시련을 맞이할 터였다. 정민의 연구가 알려지면서 학교 내 적대감이 커졌다. 교수 한 명이 그녀를 불러 내성 정체성 때문에 연구 신뢰가 떨어져
그만두는 게 어때? 라고 말했다. 정민은 분노했다. 제 연구는 제 삶과 상관없어요.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정아도 피해를 입었다. 친구들이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정아 너도 레즈비언이야. 정아는 울면서 정민에게 말했다. 선배, 우리 숨겨야 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아팠다. 나사 인터뷰가 다가오면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과 꿈,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까? 나사의 제안은 정민의 삶을 뒤집어 놓았다. 인터뷰 날짜가 잡혔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그녀는 준비에 몰두했다. 밤새워 자료를 정리하며 정아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선배, 나사 가면 나 어떡해? 정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민은 안아주며 말했다. 걱정 마, 나 여기 있을게.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나사가 그녀를 선택하면 미국으로 갈 수 있었다.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정민의 연구 파트너인 수진이 그녀를 배신했다. 수진은 정민의 논문을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하려 했다. 내가 레즈비언이라서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수진의 말에 정민은 충격받았다. 왜 그래? 우리는 친구잖아. 하지만 수진은 냉소했다. 친구. 내 사람과 그날 정민은 연구실에서 쫓겨났다. 교수들은 수진의 편을 들었다. 증거가 없잖아. 정민의 항변이 무시되었다. 그녀는 절망했다. 집으로 돌아와 정아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나 끝났어. 정아는 울며 안아주었다. 아니야, 선배. 나 믿어. 같이 싸워요. 두 사람은 함께 증거를 모았다. 정민의 노트북에 남은 로그를 분석했다. 밤새워 컴퓨터 앞에 앉아 그들은 수진의 이메일을 해킹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추적했다. 여기 봐. 수진 언니가 내 논문 파일 다운로드했어. 정아의 발견에 정민은 희망을 보았다. 다음 날 그들은 학과장에게 제출했다. 조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학교는 쉬쉬했다. 이미 학회에 제출됐어. 취소하면 학교 명예가. 정민은 분노했다. 제 명예는요. 그 와중에 나사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화면 너머 미국 과학자들이 물었다. 당신의 연구 동기는 뭐죠? 정민은 솔직히 말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과학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차별받아도 포기하지 않았죠. 인터뷰는 성공적이었다. 나사는 그녀를 초대했다. 캘리포니아로 오세요. 연구팀에 합류하세요. 정민은 기뻤지만 정아를 생각했다. 정아야, 나오 갈까? 정아는 미소 지었다. 가야 해. 내 꿈이잖아. 하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날 밤 그들은 한강에서 다시 만났다. 우리 멀어지지 말아요. 정아의 속삭임에 정민은 약속했다. 절대 안 돼. 사랑은 깊어졌지만 시련은 계속되었다. 정아의 가족이 소문을 들었다. 보수적인 아버지가 그녀를 불러 그런 더러운 관계 끊어 라고 소리쳤다. 정아는 집에서 쫓겨났다. 아빠, 제발. 하지만 문은 닫혔다. 정민의 원룸으로 온 정아는 울었다. 선배, 나 이제 어떡해? 정민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여기 있어? 같이 살아. 두 사람은 그렇게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방에서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다. 정민은 낮에 연구하고 밤에 정아를 위로했다. 한국 문화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숨겨진 꽃이었다. 설날이 다가오면서 정민은 고향 생각이 났다. 나처럼 버림받은 사람들 많아. 그녀는 정아와 함께 자원봉사를 했다. LGBT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들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강한 커플 보기 좋아. 한 선배의 말에 그들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배신의 후유증이 컸다. 수진이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정민의 평판은 회복되지 않았다. 나사 간다고? 거짓말 아니야. 소문이 돌았다.
정민은 무시하려 애썼다. 나사 비자가 나왔다. 출국 날짜가 잡혔다. 정아야, 같이 갈래? 정민의 제안에 정아는 망설였다. 나의 공부 끝내야 해. 현실이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다. 고뇌 속에서 정민은 결정을 내렸다. 기다릴게. 내가 올 때까지. 출국 전날 정민과 정아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바다가 그들의 마음을 씻어주었다. 선배,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정아의 말에 정민은 웃었다. 언젠가 같이 제주도의 검은 모래사장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한국의 자연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저녁에 올레길을 걷다. 정민은 무릎 꿇었다. 정아야, 나랑 평생 같이 할래? 반지가 없었다. 그냥 말뿐이었지만 정아는 눈물 흘리며 끄덕였다. 네, 선배.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정아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내 딸 데려가. 그는 정민을 밀치며 소리쳤다. 너 같은 년 때문에 우리 집안 망쳤어. 정민은 맞서지 않았다. 아저씨, 정아를 사랑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정아를 끌고 갔다. 집에 가서 반성해. 정아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정민은 무너졌다. 혼자 남은 원룸에서 그녀는 울었다. 왜 나만. 나사로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 정아의 메시지가 왔다. 선배, 미안해. 아빠가 감시해. 하지만 사랑해. 정민은 눈물을 삼키며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나사 연구소에서 그녀는 환영받았다. 당신 같은 천재가 필요해요. 동료들은 그녀의 성 정체성을 문제 삼지 않았다. 여기서는 자유로워. 정민은 안도했다. 하지만 정아의 빈자리가 컸다. 매일 밤 영상통화로 그들은 대화했다. 정아야, 여기와 같이 살자. 정아는 노력할게 라고 답했다. 시간이 흘렀다. 정민의 연구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양자 컴퓨팅 프로젝트에서 그녀는 핵심 역할을 했다. 뉴스에 나왔다. 한국 출신 과학자, 나사에서 혁신. 한국에서 반응이 뜨거웠다. 학교에서 그녀를 조롱하던 이들이 이제 칭찬했다. 우리 동문이야. 하지만 정민은 씁쓸했다. 이제야 정아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녀를 감시하며 결혼을 강요했다. 좋은 남자 소개할게. 정아는 거부했지만 압박이 컸다. 고조되는 긴장 속 정민은 한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프로젝트 끝나면 갈게.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다. 정아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정아는 선배느라고 중얼거렸다. 정민은 즉시 비행기를 탔다. 서울병원에 도착한 그녀는 정아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늦었어. 정아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너 때문에. 하지만 정아가 말했다. 아빠, 선배 사랑해요. 제발 인정해줘.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날 가족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버지의 사과에 정민은 눈물을 흘렸다. 회복 중 정아는 정민과 함께했다. 나사로 갈래. 정민의 제안에 정아는 등 두 사람은 미국으로 향했다. 나사에서 정아는 인턴으로 합류했다.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한국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LGBT 권리 운동이 활발해지며 그들의 이야기가 영감을 주었다. 쓸모없는 레즈비언 아빠라는 별명은 이제 경운그로 바뀌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정민은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 한국의 아픔 책이 출간되면서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나도 비슷해의 편지들이 쏟아졌다. 정민과 정아는 함께 봉사 활동을 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미국 생활이 안정되면서 정민과 정아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다. 나사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자 정민은 한국으로의 귀환을 고려했다. 우리나라에서 변화 만들자. 정아는 동의했다.
함께라면 귀국 후 그들은 서울의 작은 연구소를 열었다. LGBT 과학자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차별받는 젊은이들을 지원했다. 너희 꿈 포기하지 마. 정민의 강연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반발이 있었다. 보수 단체가 시위를 했다. 동성애 홍보 중지, 그들의 연구소에 돌이 날아왔다. 정민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건 우리의 권리야. 정아가 그녀를 지지했다. 선배, 강의, 미디어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나사 과학자, 한국에서 LGBT 운동의 지지자들이 늘어났다. 젊은 세대가 응원했다. 고마워요, 언니들. 개인적으로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정민의 바쁜 일정 때문에 정아가 외로워했다. 선배, 나랑 시간 좀 가져. 정민은 미안해했다. 미안, 곧 끝나. 하지만 오해가 쌓였다. 어느 날 정아가 옛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가 그녀를 유혹했다. 정민 언니 바쁘잖아. 나랑. 정아는 흔들렸지만 거부했다. 안 돼. 그러나 정민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 정아야, 그게 뭐야? 오해가 폭발했다. 선배, 믿어줘. 하지만 정민은 상처받아 집을 나갔다. 그날 밤, 정민은 한강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과거의 배신이 떠올랐다. 또 배신인가? 눈물이 흘렀다. 정아가 찾아왔다. 선배, 오해야.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그들은 대화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정민의 사과에 정아는 안아주었다. 우리 더 솔직해지자. 관계는 회복되었다. 더 깊어졌다. 사회적 충돌이 절정에 달했다. 연구소가 공격받았다. 레즈비언 나가, 그래피티가 벽에 그려졌다. 정민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건 혐오 범죄예요. 조사 중 범인이 밝혀졌다. 학교 시절 그녀를 괴롭히던 수진의 동생이었다. 언니가 내 때문에 망쳤어. 대면에서 정민은 말했다. 과거 용서할게. 하지만 혐오는 멈춰. 그 사건으로 사회가 주목했다. 법원이 혐오 범죄로 판결했다. 변화의 시작. 정민과 정아는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상징적으로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 서약이 감동적이었다. 가족도 참석했다. 정아의 아버지가 미안했다라고 말했다.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연구가 성공했다. 정민의 양자 기술이 한국 기업에 적용되었다. 나사 경험 공유의 그녀는 교수로 임명되었다. 차별 없는 교육, 학생들이 그녀를 존경했다. 선배, 멋져요. 시간이 흘러 정민과 정아는 아이를 입양했다. 우리 가족 만들자. 고아원에서 온 여자아이, 수연이었다. 엄마들, 사랑해. 이 수연의 말에 그들은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동성 커플이 아이 키워 비난이 쏟아졌다. 정민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랑이 중요해. 성별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퍼졌다. 연구소가 성장했다. 전국에서 LGBT 과학자들이 모였다. 여기서 꿈 키워 워크숍이 열리고 강연이 이어졌다. 정민은 책을 썼다. 쓸모없는 레즈비언 아빠의 여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감동적이에요. 독자들의 후기가 쏟아졌다. 개인적 갈등이 다시 일어났다. 정아가 병에 걸렸다. 암 초기야. 진단의 정민은 무너졌다. 왜 너한테? 병원에서 그녀는 정아의 손을 잡았다. 포기하지 마. 치료 과정이 힘들었다. 정민은 연구를 중단하고 간호했다. 선배, 미안해. 정아의 말에 정민은 사랑하니까. 그 시련 속에서 사랑이 더 강해졌다. 회복 후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 바다에서 새 출발의 정민은 제안했다. 한국 변화 위해 더 노력하자. LGBT 법안 지지 운동에 참여했다. 평등 결혼법 제정, 시위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정부가 주목했다.
변화 올 거야. 수연이 자라면서 학교에서 놀림받았다. 너네 엄마들 레즈비언이야. 정민은 딸을 안으며 말했다. 자랑스러워. 사랑이야. 수연은 강해졌다. 엄마들 최고. 정민의 나사 동료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협력 프로젝트, 국제적 지지가 커졌다. 한국의 LGBT 과학자, 세계적 명예가 쌓였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수진이 나타났다. 미안해, 용서해줘. 정민은 받아들였다. 과거는 잊자. 화해가 이루어졌다. 가족의 행복이 절정이었다. 설날 모두 모여 한복 입고 새해 복 많이 웃음이 가득했다. 여러 해가 지나 정민은 노벨상 후보에 올랐다. 양자 컴퓨팅 공로 세상이 그녀를 인정했다. 쓸모없는 레즈비언 아빠에서 영웅으로 연설에서 그녀는 말했다. 이 상은 나 혼자 거 아니에요. 정아, 수연, 그리고 차별받은 모든 이들의 거요. 박수가 터졌다. 정아와의 사랑은 여전했다. 선배, 영원히 그들은 은퇴 후 제주도에 정착했다. 평화로운 삶, 연구소는 후배들에게 물려주었다. 계속 싸워. 수연이 성장의 과학자가 되었다. 엄마들 덕분에 그녀의 결혼식에서 정민과 정아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해. 한국 사회는 변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우리 노력의 결실. 정민은 회상했다. 그때의 고통이 없었다면.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에서 그들은 산책했다. 처음 만난 그날처럼 손을 잡고 서울 불빛을 바라보았다. 사랑의 속삭임이 영원히 메아리쳤다. 이 이야기는 차별과 사랑, 꿈의 승리를 그린다. 한국의 현실 속에서 희망이 피어나는